예, 과 이름은 계속 바뀌었는데요. 같은 과입니다. 이름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예, 다누리호에 실린 우주 인터넷 탑재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성 탑재체 연구실장으로 있고요. 잘 안 보이는데요. 이쪽에 있군요. 그 애트리가 위성 관련된 일을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30년 이상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애트리가 어떤 위성 관련된 일들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주 인터넷 관련된 말씀, 다누리호에 들어가 있는 우주 인터넷 탑재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으로 몇 년 후 정도가 되면 이제 달에 막 착륙을 할 겁니다. 사람도 가고요. 다시 가는 그런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쪽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트리 위성 통신 분야하고 항법 관련돼서 일들이 있는데요. 일단 연구개발 분야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위성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위성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탑재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탑재체를 받쳐주는, 거기에 전기도 줘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도 받아다 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버스라고 합니다. 우리 버스 타고 다니죠. 그걸 버스라고 하는데, 버스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지상국 이런 쪽 부분들이 있는데, 애트리는 주로 위성 탑재체 부분하고 지상국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많이 수행을 했고요. 위성 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항공우주연구원 쪽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우연하고 같이 일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누리호도 역시 항공우주연구원하고 같이 일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 인프라 관련돼서는 방송통신 탑재체, 그리고 항법 탑재체, 그리고 관제 시스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일을 했고요. 그리고 GPS 관련돼서도 우리가 혼신원 탐색 개발하는 그런 탐색 장치, 그런 것들을 개발했고요. 그 탐색 구조 단말기, 항법 시뮬레이터 이런 쪽을 했고, 그리고 위성 쪽 통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상에서 이제 수신을 하고 송신을 해야 되는 전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역 위성 통신 전송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휴대용 위성 장치, 전송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위성 통신이나 항법 탑재체에 들어가 있는 증폭기 같은 것들도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MMIC 관련된 그런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위성 통신 탑재체라든지 위성 항법 탑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제일 왼쪽 보면 1990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1989년에 애트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3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33년 동안 위성 관련된 일만 계속 해올 수 있었습니다. 애트리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가 또 다른 일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33년 정도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 무궁화위성 1호하고 2호 저희들이 실험실 모델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1995년에 무궁화위성 1호가 처음 올라갔죠. 그때는 우리가 위성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위성을 사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GE 아스트로스페이스라는 회사, 지금 로키드 마틴 아스트로스페이스인데요. 거기서 사왔는데요. 사오는 것도 사실은 뭘 알아야 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통신 위성 관련돼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기관이 애트리였기 때문에 애트리에서 RF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FP를 만든 걸 가지고 결국은 비딩을 해서 우리가 GE 아스트로스페이스로부터 사왔고요. 그때 저희들이 30명 정도 되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각 분야별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돼서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같이 일을 했죠.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옆에 앉아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들을 배워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라가는 위성들,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위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천리안 위성이라고 하죠. 그건 정지궤도 위성이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위성을 만들 때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지상에서 시뮬레이터라든지 지상 검증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우리가 통신 위성을 만든 거는 2010년에 발사된 정지궤도 천리안 위성입니다. 천리안 위성 때는 저희들이 K-ADOC의 통신 탑재체를 애트리에서 개발해서 그걸 2010년에 발사를 했고요. 그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다음 위성으로서 2027년에 천리안 3호 위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통신 탑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궁화 위성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일을 했는데,
처음에 지상 부분은 위성 관제 시스템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관제 시스템 무궁화 위성은 개발을 못했지만 그때는 실험실 모델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든지 천리안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국산화해서 그때부터 지상 관제 시스템 관련돼서는 외국에서 수입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개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를 하고 있느냐? 지금 제일 왼쪽에 2020년이죠. 근데 20년에는 사실 우리가 20년, 21년에 발사될 위성들이 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최근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발사체를 못 쓰는 이런 문제들까지 생겨가지고 발사가 22년으로 연기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한국형 달 탐사선, 우주 인터넷 탑재체 이래서 탐사선의 우주 인터넷 탑재체는 올해 이제 발사가 됐고요. 근데 왜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달 궤도로 들어가게 되면 2023년부터 탑재체에 대한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소형 위성에 저희들이 SSPA라고 증폭기 관련된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목적 실용위성 6호의 오토매틱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선박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선박이고 어딜 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주거든요. 그걸 위성으로 받아서 지상으로 송신해주는 그런 부분도 탑재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방 관련돼서 425 위성, 레이더 위성과 광학 위성이 같이 들어가는 위성 관제 시스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천리안 3호 통신 탑재체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재체는 누가 쓰냐면 정부에서 주로 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이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과기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쓰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해서 KPS라고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관련된 탑재체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6G 저궤도 통신위성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앨런 머스크나 뭐 이런 그 스타링크, 원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거에 관련된 연구 개발은 수행해야 되겠다 해서 위성을 1개, 3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시험을 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 위성에 관련된 지상 소프트웨어들 또는 지상 시스템들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주 인터넷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성 간 인터넷, 우주 인터넷 그래서 인터플래너터리 인터넷 그러죠. 우리 그 지상에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그럼 우주에서도 인터넷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나왔고요. 그런 생각들은 뭐 우주 탐사를 하는 모든 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가 이런 어떤 그 혁신적인 발상들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런 그림을 보시면 벌써 몇 년 된 그림입니다. 몇 년 된 2009년이라고 써 있죠. 한 10몇 년 전부터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화성이라고 보시면 화성 쪽에 화성 탐사선들이 이렇게 있고 지구도 있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릴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탐사선들이 있다면 여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릴레이를 통해서 지구로 데이터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지구에서 우리가 인터넷 하는 것하고 똑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연결된 네트워크 노드끼리 전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 통신 개념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포인트 투 포인트 그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심우주 안테나 예를 들면 뭐 30m짜리도 있고요. 최대 70m짜리 안테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그 행성 탐사선들도 있는데 그럼 그거하고 어떻게 통신하냐? 70m짜리 안테나를 이용해서 굉장히 낮은 데이터 레이트로 통신을 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되냐면 네트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1대1로 하게 됩니다. 그 놈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플라이트 다이내믹스에서 계산을 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향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받고 상태가 어떤지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사실은 다누리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데이터를 주고 받고 명령을 주고 명령을 받는 거는 지금 현재는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누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지구가 계속 돌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세계의 다른 지점에 있는
심우주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심우주 안테나 하나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여주에 30m 이상 되는 안테나를 하나 만들어서 필요하면 여주에 있는 안테나를 써서도 우리가 통신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화성에 착륙을 했는데 착륙을 한 그런 착륙선들이 지구하고 직접 이런 조그만 그 로버들이나 이런 그 프로버들이 지구하고 직접 통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그걸 통신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프로버나 로버나 이런 것들은 그 근처에 있는 착륙선 또는 그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릴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궤도선하고 통신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지구로 보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우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같은 겁니다. 우주 환경은 사실은 그 너무 멀어서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태양풍이 폭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통신이 잘 되다가도 데이터가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주 인터넷 방식, 딜레이 톨러런트 네트워크, 디스럽션 톨러런트 네트워크 DTN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통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 통신 한계는 어떻게 극복을 하냐? 결국은 1대1로 하지 말고 인터플래너터리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러면 서로 연결된 부분들끼리만 데이터를 넘기면 좋은데 연결된 부분까지 데이터를 어떻게 넘기느냐? 데이터를 번들로 쪼개서 저장 장치가 있는 그런 노드들한테 넘기고 넘긴 데이터는 있고 그 넘긴 데이터를 받은 노드는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를 아니까 그 다음 노드한테 또 전달을 하면 되겠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회 전송도 할 수 있고 노드들이 많이 있으면 연결을 한 상태에서 그 노드가 다른 더 좋은 노드한테 전달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될 거고 이런 식의 그 DTN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됐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생길 가능성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네트워크 노드 간 통신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JPL의 빈서프, 아드리안 후크 이렇게 나오는데 빈서프라는 거는 아마 그분은 여러분들이 지구의 인터넷을 할 때도 그 지구 인터넷을 만든 그 창시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트 추진 연구소에 가서 앞으로의 행성 간 인터넷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논문 제목인데요. Space for Internet and Internet for Space 해서 스캇 벌레이하고 빈서프 이런 분들이 만들었는데 주로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해서 그 CCSDS에서 표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스캇 벌레이 같은 경우나 빈서프는 이제는 약간 그 은퇴를 해서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주 인터넷하고 지상 인터넷 환경이 다르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가 단절됐고 전송 지연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아래쪽 세 번째 보시면 번들 프로토콜이라고 여기 써 있죠. 번들 프로토콜이라는 게 데이터를 조금 나눠서 스토어한 다음에 포워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한꺼번에 보내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보내고 보낸 건 있고 그걸 받은 쪽에서는 그 다음 쪽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딜레이 또는 디스럽션 톨러런트 네트워크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그 어떤 프로토콜을 만든 거죠. 우주 인터넷의 장점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1대1로 통신이 되면 좋겠지만 아주 많은 그런 프로브라든지 그 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 때 지구에서 그런 것들을 1대1로 다 통신을 받아줄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지구에서는 릴레이를 할 수 있는 큰 위성 하나하고만 우리가 통신을 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이 우주 쪽에서는 표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모든 거를 다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 우주 탐사를 할 경우에 별 수 없이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같이 내서 같은 방향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 JPL에서 이 DTN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써 놓은 카툰인데 이거를 한번 동영상이거든요. 아래쪽을 찍어주시면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정도 동영상이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가는데 중간에 한번 끊길 겁니다. 끊기면 아마 연결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저장 장치를 하나씩 만든다면 저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끊겨도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DTN은 그러면 이 우주에서만 쓸 게 아니고 사실 지상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많은 연결점들이 끊어질 그런 영향이 많은 뭐 군사적인 목적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보시면 네트워크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 저장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지구로부터 달이나 화성까지 한꺼번에 연결이 안 된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못 받는데 DTN 방식으로 하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재생을 시켜줘 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 링크가 어베일러블 전체가 연결될 때 해봤더니 안 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DTN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 거에만 하면 저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끝까지 다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에트리에서 만든 거고요. 에트리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뭐냐면 위성에 저장 장치가 있을 경우에 저장 장치를 담아놨다가 연결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틀어봐 주시죠. 예, 끊겼을 경우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부분이 있으면 연결이 되면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DTN 방식은 앞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많은 그 우주 탐사를 위한 그런 장치들이 이런 DTN 방식의 통신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일반적인 그 TCP/IP를 쓰는 그런 그 지구에서의 인터넷 그리고 이 우주에서의 인터넷 DTN의 다른 점은 여기 보면 번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번들 프로토콜이 하나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들로 데이터를 쪼개주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번들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넘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아직 완성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완성이 돼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들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결국은 이게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 인터플래네터리 오버레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고요. 여기에는 LTP 그리고 번들 시큐리티 프로토콜, 번들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중에 우리가 시험용 탑재체에 달아서 다누리호에 달아서 우주 인터넷을 통해서 시험을 한 거는 3가지 정도의 시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뒤에 이제 나오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달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다누리호가 라그랑지 포인트 쪽을 가서 150만 킬로를 돌아서 오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통신 링크는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갈 때 올 때 한 번씩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누리호가 달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시험을 할 때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포팅 OS 보면 리눅스, 솔라리스, OSX, FreeDS, 윈도우, 뭐 VXWorks, 알템스, 바이오닉 이런 여러 가지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에서 돌아가는 이온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개발했고요. 여기 보시면 각각 디벨로퍼들이 있고 어디에서 돌아간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이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발한 거는 JPL이나 에사나 작사 쪽에서 개발한 이온 소프트웨어를 알템스에 저희들이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알템스에 구현을 해서 달로 우주로 보낸 거 그거는 사실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런 시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표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CCSDS라는 표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SDS는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ISO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 CCSDS에서 표준화돼서 어떤 표준화 문서가 발간이 되면 그거를 ISO에서 받아다가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CCSDS를 보면 아래쪽에 11 멤버 에이전시가 있죠. 그 멤버 에이전시가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우주 탐사나 이런 쪽에 앞장서 있는 나라고 또 한 가지는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우주 관련된
일을 활발하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멤버 에이전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우연하고 에트리는 옵저버 에이전시로 들어가 있고요. 회의는 참가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CCSDS에서 많은 그런 뭐 책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펙들이 나오는데 그 스펙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서로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도 CCSDS 포맷에 따라서 텔레메트리 코맨드를 주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받아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식입니다. 여기 보면 옵저버 에이전시 32개가 있죠. 그중에 에트리도 있고 카리도 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옵저버 에이전시는 일반 기업들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우주청, 우주항공청이는 아니지만 관련돼서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예, CCSDS의 이런 아키텍처가 있죠. 여기에 보면 네트워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성 관제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에리어 그리고 워킹 그룹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면서 문서들을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를 가지고 한 문서를 가지고 1년, 2년 동안 뭐 쓰고 뭐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릴레이션십을 제가 ISO하고 됐는데 사실은 똑같은 문서를 ISO에서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고요. CCSDS에서 하면 공짜입니다.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컬러, 블루북, 마젠타북, 그린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놓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블루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최신의 스펙이 들어간 거죠. 다누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다누리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받으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라 678km고요. 우리가 펠콘 9 그 발사체로 발사가 돼서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탑재체가 6개가 들어갑니다. 6개가 들어가는데 5개는 과학을 위한 그런 과학 임무 탑재체고요. 저희 우주 인터넷 탑재체만 기술 시험으로 한 기술 시험 탑재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생긴 거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밖으로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누리 여정 이건 항우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다누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15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라그랑지 포인트를 돌아서 도는 힘으로 이제 달까지 오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비행을 하고 있고요. 달 쪽에 오게 되면 이제 멈춰야 되거든요. 멈추기 위해서 연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멈추는데 연료를 꽤 많이 쓸 거고 멈춰서 100km 상공에서 하루에 12번 정도 돌면서 1년 정도 임무를 수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아마 달에 들어갈 거고요. 내년 1월부터 실제적인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우주 인터넷은 0.8kg짜리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누리 안에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 3개 제가 한글로 적었죠. 메시지 전송, 파일 전송, 비디오 스트리밍 이 3가지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을 사실은 우주에서 하는 거 3가지 다를 하는 건 우리가 처음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 못하는 거냐?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데 기회를 못 얻은 거죠. 저희가 다누리호라는 그런 우주 쪽으로 나가는 달 궤도선으로 나가는 그런 궤도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 가장 빨리 뭐 이런 비슷한 거를 하고 싶어 하는 데는 나사 고다드 스페이스 플라이 센터인데 거기는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에 이런 비슷한 시험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발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탑재 파일들 뭐 에트리의 전경 우리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언론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 이런 뮤직비디오가 플레이가 되느냐 이런 거라서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은 달에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이 우주 인터넷 방식으로 지금 우주에 있는 거는 우리 거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시험을 했냐? 나사에 있는 제트 추진 연구소도 이 하나의 DTN 노드로 작용을 하고 항우연도 DTN 노드로 작용하고 에트리가 최종 노드로 작용해서 이렇게 지구상에서 연결해보자 그래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 IP 어드레스는 모두 거의 그 비슷하게 저희들이 적어놨고요. 이런 IP들이 이제 가지고 우주에 다 올라가게 되겠죠. 앞으로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우리가 2번 정도 시험을 했습니다. 8월 25일 날 시험을 한번 해봤고 10월 말 때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첫 시험에 보시면
우리가 그 메시지 송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x5 그래서 그 수신이 양호하냐 뭐 해서 그게 에코백 된 거고요. 한글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잘 가고 있다 기다려야 달림 이렇게 해서 에코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영상도 CCSDS 파일 딜리버리 프로토콜이라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CFDP라고 그걸 통해서 여기 보시면 애트리에 봄에 벚꽃 핀 거, 겨울에 눈 온 거 이런 것들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번들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처음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요거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10월 28일 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아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아마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틀어봐 주시죠.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쭉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번들로 쭉쭉쭉쭉 내려오는 게 돼 있고 사실 우리가 이거 시험용이기 때문에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멋있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프를 해가지고 명령을 보내면 이 명령이 딥스페이스 안테나를 통해서 다누리호까지 가고 다누리호를 가면 다누리호에서 이제 스트리밍이 시작되면 우리가 스트리밍을 애트리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네트워크 스피드가 굉장히 느립니다. 뭐 150Mbps, 뭐 150kbps. 보통 우리가 250kbps 정도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받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의 버퍼링을 통해서 이렇게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달에 가면 어떤 실험할 거냐 이런 시험을 똑같이 할 거고요. 그럼 네트워크가 끊기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쪽의 시험도 저희들 할 작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나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루나넷이라고 돼 있는데 루나넷에 D10이 들어갑니다. 우주 인터넷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달에 가는 많은 그런 그 우주선들 그리고 사람 또 그 사람이 없는 그런 로버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D10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할 거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유럽 우주기구 ESA는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가만히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25년에는 서리 세틀라이트 테크놀로지에서 루나 패스파인더라는 그런 그 우주선을 올리는데 이게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를 연결해서 전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용량의 전력과 안테나 큰 거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적은 걸 가지고 가더라도 이 루나 패스파인더에 연결만 시켜주면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 우주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사실은 이건 다이렉트로 그 우주선에 연결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달 표면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 장치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애트리는 어쨌든 이런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 관련된 일도 지금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누리호는 결국 우리가 예비적인 시험은 다 성공을 해서 달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런 식의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은 아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개발한 D10이라는 것 자체는 향후의 우주 통신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네트워크 장치로 아마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